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어제 하루 종일 계속해서 각광을 받은 기업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재용 회장, 올트먼 CEO,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3자 회동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스타게이트 건과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서로 논의를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후속 기사는 없습니다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무려 9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다시 사는 행보로 포지션을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자, 재계에서 한미일 동맹이 이루어질 것인지 저희 잠시 뒤에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2위 오른 기업은 오늘도 삼성 SDI였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멕시코보다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일까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또 캐나다 총리와도 같이 한 달 정도 관세를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를 이루어낸 덕분에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을 해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에 힘이 좀 약해지면서 1%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유예라는 거고 또 캐즘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2차 전지고요. 3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기아가 또 생산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가슴에 많이 졸이셨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반등이 들어오지 못해서 조금은 어제장에서 흐름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러한 분석이 있었어요. 자, 유럽연합 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멕시코와 캐나다랑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건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키워드도 살짝 얹어갔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미 흑자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다음의 타겟은 한국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한국산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정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이에 대한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첨언드립니다. 자, 4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LG이노텍인데요.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어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다만 기관의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위 오른 기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 자, 유한타증권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올해 실적 모멘텀 크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올해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인지 LG화학은 이런 분위기에서도 낙폭의 폭을 줄이진 못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6위에 오른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유한양행인데요. 자, 유한양행은 어제 관련해서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유럽에서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승인을 권고받았다라는 소식인데 이것이 왜 호재냐?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죠. 바로 랭라자와 같이 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브리반트가 유럽에서 승인을 권고받았으니 당연히 랭라자도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도 한번 볼까요? 기아입니다. 기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함께 조금은 아쉬운 반등이라는 표현일까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역시나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현대차는 1조 9천억 원 정도 그리고 기아는 영업이익이 악화폭 한 2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협상 카드를 잘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수매수 탑7 기업들 한번 쭉 훑어봤고요. 자, 오늘 장도 시장 전략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또 좋은 날은 더 어려운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일단 삼성전자랑 오픈AI CEO랑 같이 만났는데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잠재적인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따로 후속 보도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삼성전자랑 같이 협력할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말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협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픈AI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쪽을 찾아야 되고 자체적인 칩 설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좀 AI 관련 기업으로 좀 더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이제 손정희와 같이 왔다라는 점. 손정희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ARM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정황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라던가 다른 AI 기업들을 좀 견제 아니면 이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뭔가 활로를 찾아보고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만나서 얘기할 부분은 아무래도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물론 HBM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SK 하이닉스 쪽이 월등하게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HBM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 관련된 사업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사업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이 정도에서 이런 사업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주가만 딱 봐도 답답하죠. 답답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도 좀 해소한 상황에서 뭔가 활로를 찾기 위한 좀 적극적인 뭔가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쪽이 아니라 오히려 파운드리 쪽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 자, 많은 궁금증들이 드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게이트 건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이 오를까요? AI 관련주라 하면 분위기가 이게 범위가 좀 상당히 넓죠. 네. 어떻게 좀 반응이 온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 딥시커 이후에 네. 지금 이 올트만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네. AI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쪽이 지금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어떠한 소식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수급이 몰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LG CNS 상장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을 만약에 그쪽에서 다 뺏어가면 이게 또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 감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발언들 그와 관련된 뉴스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올트만이 한국에 와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만나고 지금 여러 가지 대기업들과 만나고 있고 또 카카오랑도 또 만나서 업무에 대한 얘기들, 협약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챗 GPT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놓고 로봇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조선에 대한 언급을 했듯이 이제 올트만은 로봇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을 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로봇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AI뿐만이 아니라 로봇주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말씀을 주신 김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샘 올트만 CEO가 로봇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니까 개별 호재가 있었어요.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활용한 임상시험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결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으로 보자라고 어제 저희가 사실 로봇 애널리스트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업계에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휴머노이드 쪽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어제 올트만 CEO의 발언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이제 로봇도 실체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좀 퍼즐이 이제 맞춰지고 있다? 네. 좀 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퍼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올트만이 하고 있는 사업은 AI 챗봇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와 통해서 로봇과 연결지어서 과연 어떻게 뭔가를 만들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올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다.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지금 로봇주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쪽과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돈을 누가 더 많이 벌 수 있냐. 이제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올트원이 우리나라 기업 딱 찝으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갔던 것처럼 네. 그런 진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될진 몰라요. 왜냐면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뉴로메카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 기업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2만 원이었던 주가는 10배를 올랐고 그러니까요. 조정 이후에 다시 3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론 삼성전자의 파워로 좀 더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부터 지금 로봇주들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감속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로봇주들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오른 건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냐, 어떤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 이런 쪽으로 좀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넥스트 스텝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예요. 실체가 나오는 기업. 그렇다면 실체는 의료용이나 또뭐 협동 로봇이나 이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기대감 갖고 가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릴 것인지 어제 저희가 얻어본 힌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AI 관련해서 저는 어제 원전주가 왜 오르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샘 올트만 CEO가 SMR 기업이죠. 오클로에도 투자를 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한전기술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미리 움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앞서갔어요. 뭐 이거에 네.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한미 동맹이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동맹이요? 네, 그 부분이 왜냐면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방해물이 좀 없어지지 않았냐. 물론 미국에다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로열티를 주더라도 그러면은 그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더 수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원전주들이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은 아마 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올트만에 대한 네.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 같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도대체 원전에 왜 투자를 했을까? 네.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역 분쟁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원전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전력기기 쪽은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기가 좀 되게 좀 껄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네. 미국 자체에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필요하기 위해서 수입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세를 굳이 무리하게 많이 부과하면서 손에 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미국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원전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동맹국으로부터 좀 뭔가 도움을 받거나 수입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사실 마땅한 대안이 미국 입장에서도 딱히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력기기 조선 지금 원전 보면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미국 지금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대기업들이 왜 도대체 원전에 투자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 진짜 미국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앞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전 그러니까 SMR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트만이 뭘 해서 간다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 자체가 미국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필 이런 타이밍에 웨스팅하우스의 분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주들은 지금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판이 깔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오픈 AI와 연결 지을 뿐만이 아니라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같이 일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서 관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갈 수 있다. 굉장히 또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픈 AI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로봇도 나눠봤고요. 원전까지도 짚어봤는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또 우리 시장이 핫한데 네. 소외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좀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역시 어제 네.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가겠다. 네, 그것도 있고요. ARM 실적도 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정희 회장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 요게 그러면 결국에는 키포인트가 뭐냐? 네. ARM인 거죠. 그러면은 ARM. 삼성전자와 ARM, 그다음에 오픈 AI 이 연결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라는 점.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그런 반도체 디자이너스 중에서 ARM과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 뭐가 있냐? 바로 우리나라의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요게 삼성 파운드리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ARM과 관련된 그러니까 ARM이 칩넷 시스템을 이제 아키텍처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개 사양에 참여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종목이 10% 이상 올랐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랬어요. 미리 움직였는데 네. 이제 오늘 만약에 삼성 쪽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이와 관련된 뭔가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 스타게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ARM이 빠질 수가 없는 지금 구조예요. 손정희 회장이 왔다는 거는 이걸 그렇죠.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삼성이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 그런 파운드리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삼성전자와 일단 연결고리가 있고 ARM과는 또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은 10% 급등인데 오늘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눌리면 오늘 뭐 이렇게 크게 갭상승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직도. 네, 바로 따라가도 좋을 것 같은 게 왜냐면 AD 테크놀로지가 예. 과거에 24년도 3월 거의 약 1년 전에 예. 주가가 52,200원이었습니다. 52,000원.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동안 그렇다 할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소식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크게 시세가 나오면은 네. 좀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만약에 진짜로 갭상승이 너무 크지만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매수 따라가도 괜찮을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을 하더라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하락해주면 당연히 기회로 삼고 볼만한 AD 테크놀로지 저희 큰 그림에서 봤습니다. 와, 오픈 AI 관련해서 이렇게 또 인사이트를 주시니까 저는 소름 돋았어요.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일단 관세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는 통화를 하겠다라는 언지는 좋지만 뭐 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약간은 밀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네. 중국 측에서는 미국산 수입품에는 10%, LNG에는 15%로 관세를 각각 추가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근데 어제 이 속보를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중국이 미국산 LNG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얹어서 부과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뭐 메리트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네. 뭐 나쁘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LNG라던가 이런 게 미국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 나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사에서 만드는 게 선박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운항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줄어든다? 지금 또 시기가 또 날씨도 너무 춥죠.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운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중국에서 이 카드를 꺼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
지금 조선사들이라던가 뭐 선주들이 과연 이 소식 때문에 LNG 운반선에 대한 준비를 줄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너무 앞서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이 소식 하나로 뭐 조정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조선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MRO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화석 연료에 대한 그런 개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은 화석 연료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중국에서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래도 미국은 결국에는 또 다른 나라에 다 팔 하겠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나라에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거를 굽히냐 아니냐인데 저는 굽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조선주들이 좀 이거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이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뭐 운반 관련돼서 뭔가가 진짜로 뭔가 터지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기세를 이게 꺾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담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에요. 이걸 팔아야 많이 되냐 올라서 네.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한 고민하시네요. 너무 지금 조선주 좀 오래전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 좀 행복한 고민을 하실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와, 예. 트럼프가 완벽하게 지금 카드를 다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좀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조선주들은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조선 말고 다른 섹터에서 지금 시장을 끌어갈 만한 섹터가 새로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요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끌고 가는 섹터는 제가 봤을 때 조선 같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선주들 당분간 뭐 시세가 막 급등하진 않더라도 이러한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중국의 관세 부과 카드는 우리 조선주의 힘을 꺾는 데는 좀 역부족일 것이다. 다만 수급의 이동은 좀 유의해보자라는 말씀. 그럼 방산은 어떨까요? 방산도 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나눠본 섹터인데 LIG 넥스원 서프라이즈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급등이 나왔고 폴란드향 현대로템 K2 전차도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방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어제는 굉장히 갑자기 호재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재료만 보면 어제 하루 가고 멈출 방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예. 보면은 약간 시장에서 좀 여기가 예. 앞으로 이제 갈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어. 자체가 조선만큼 강하진 않은데 물론 LIG 넥슨이라던가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요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필 또 어제 팔란티어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갈팡질팡 하는 거죠. 과연 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전차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방산 관련돼서 앞으로 추가 수주가 더 나오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약간 기로에 서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전 국면인 것 같아요. 조선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방산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무기라는 것이 드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지금 현대 전투에서 드론 없으면은 뭐 사실 전쟁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론 사실 이제 지금 K2 전차라던가 K9 자주포라던가 우리나라 그런 방산 무기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재래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에 비하면은 그러면은 뭐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외 군사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니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거 좋은 거 알겠는데 비싸요. 드론에 비하면. 왜냐하면 드론을 쓰면은 비용을 그만큼 줄이고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을 만들어 가냐. 팔란티어가 어제 거기는 AI 방산이잖아요. 그럼 AI가 접목된 방산을
미국의 국방부라던가 이런 데 납품을 해서 엄청난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맞춰서 갈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느냐, 요거를 판단해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로 좀 투자를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힌트를 또 주신 바가 있었죠. 그 의견은 유효하신 네, 거죠?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가고 네,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LIG 넥선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면은 포인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드론이라던가 이런 쪽과 연결돼 있고 이제 LIG 넥선은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산업들을 하나씩 다 연결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산이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방어 쪽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그럴 생각해요. 수 왜냐면 있죠. 여기서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있던 산업에 안주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거기서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보완된 무기를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산업의 도약에 대해서는 약간 글쎄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방산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데 그쵸, 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런 산업에 대한 그런 미래 가치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기의 어떤 진화 속도라든지 패러다임이 상당히 빨리 바뀌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조선과는 다르게 방사는 무기에 대한 것들이 전략이 바뀌었을 때 그 성장성엔 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전력 체크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엊그제 또 애널리스트랑 점검을 해봤었죠. 호황은 이제 시작이다 했었는데 어제는 효성중공업만 갔습니다. 결국 실적 때문에 간 건데, 자, 트럼프 관련해서 전력은 앞서 그 세 개 섹터 가운데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원전이랑 비슷한 흐름인 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짧게만 들어볼게요. 그럼. 네. 미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관세에 수가 대한 없다. 거기를 회피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AI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품고 있어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쪽은 트럼프 이슈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잘 방어해주고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딥시크 덕분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는 섹터가 또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트럼프 색채 가운데서는 어떤 거 하나 골라볼까요? 뭐 사실 전력이랑 조선 중에 갖고 오실 것 같은데. 네, 뭐 방산보다는 저는 일단 네. 지금 조선이랑 전력기기 쪽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뽑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조선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전력기기도 많이 올랐거든요. 둘 다 많이 오른 섹터라서 뭐가 더 이렇게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네, 네. 어려워서 예. 두 개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은 오히려 저는 지금 예. 기자재 쪽 성광밴드를 오히려 어?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좀 달라지셨네요. 원래 네. 하나 쪽을 보셨잖아요. 하나오션 좋죠. 네. 좋은데 너무 고점에 많이 대한, 올랐어요. 너무 많이 네. 올랐고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 피팅 밸브인데 최근에 또 대한고래에 관련된 프로젝트 이슈가 또 그렇죠, 나왔습니다. 있죠. 마기상어라고 하더라고요. 또 독특하죠. 예, 이름이 또 마기상어인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 예. 결과가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진짜로 석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피팅 밸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전력기기는 저는 LS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LS 일렉트릭은 다른 3대장 중에서 좀 못 올랐고 네. 그리고 저는 배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배전반 사업, 그러니까 배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북미향의 독보적이죠.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이다. 지금 LS 일렉트릭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기업들도 좋지만 이 기업은 앞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배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 날 전력기기 관련해서 애널리스트한테 수업을 듣고 또 다른 의견을 들으니까 퍼즐이 좀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안에서는 밸브 쪽이랑 또 LS 일렉트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이 제 마음과 똑같은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조선 방산 HBM 유리기판 핵심 냉각 지금 메뉴판이에요. 네. 자,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태양광 AI. 오늘은 어떤 게 튀어오를지. 사실 저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알테오젠. 네. 또 신규 상장 말씀해 주셨고.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어제 머크사 실적에서 키트로다도 또 잘 나온 것 같고. 그 궁금한 게 유증 이슈도 있고요. 네. 일단 선택지도 있고 궁금증도 있는데 어떤 것부터 풀어주시겠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3자 배정이고요. 대부분 이제 증권사 쪽, 그러니까 아. 그런 쪽으로 지금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괜찮은 소식인가요? 네, 상환전환 우선 주고 신주 발행가도 35만 원 이상이라서 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소식이 나오면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물론 이게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신주 발행가가 35만 원대면은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유증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머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자체는 흐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키트루다 관련해서는 괜찮았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젠은 이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이렇게 보고 어제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네. 그럼 우리 메뉴 중에서는 어떤 거 음,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양자컴 관련된 지금 빌 게이츠가 아. 이게 발언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메뉴판에 없는 네. 선택을 해주셨네요. 3에서 5년 안에 상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들썩이게 만들고 있고 어제도 이미 움직였고 네, 네, 그렇죠. 근데 하필 요거와 관련해서 또 샘 올트먼 방한을 했기 때문에 이 양자컴 관련 주들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트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저는 보시면 AI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하면 또 우리 이조 본부장의 원픽은 솔리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여전합니까? 네, 솔리드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다음 날이었죠. 바로 10% 넘게 급등을 네. 했었는데 오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옵션 주신 우리 이조 본부장 도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